네, 시작할게요. 제네릭도 같이 따라서 진행해 볼게요. TS 베이직 제네릭이라고 만드시고요. 들어가서 타입스크립트 설치하시고 바로 아까 전처럼 TS config 파일까지 만드시고 네, 여기까지는 계속 똑같습니다. 디스트에다가 이제 컴파일 된 거 떨어뜨릴 거고요. src 폴더 만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example 1이라고 할게요. 네, 첫 번째 예제는 n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동안 최대한 사용하지 말자 이런 주의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네릭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애니와 같은 케이스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추론해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예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 만약에 펑션을 만들게요. 그 혹시 STL이라고 하죠.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C++에서 쓰는 건데, 보통 이제 타입을 예를 들어서 같은 함수인데 뭐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넘버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 타입을 하나의 변수처럼 취급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llo 근데 보통은 이제 한 가지 타입만 받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메시지를 스트링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를 리턴하겠다, 넣은 걸 그대로 리턴하겠다, 뭐 이런 케이스에서 스트링 네, 이렇게 쓰면 스트링을 넣을 수 있는 함수고, 그건 스트링을 리턴 받는 함수예요. 네. 근데 보통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 인자로 넣는 것의 타입과 리턴 받는 타입이 동시에 똑같이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넘버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인자는 넘버, 나오는 인자도 넘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메시지가 그대로 넘버니까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막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넘버도 넣을 수 있고 불린도 넣을 수 있고 뭐 어떤 오브젝트도 넣을 수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 넣을 수 있고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면 any를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any를 넣었을 때 한번 볼게요. hello any. 그럼 여기는 메시지를 any로 넣을 수 있고 리턴을 any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hello any를 해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name을 넣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 리턴 타입은 n이기 때문에 얘는 점 눌렀을 때 뭐든지 가능한 형태의 그냥 아무것도 안 떠버리는 거죠. 뭐든지 가능한 형태니까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만약에 hello string 뭐 이렇게 넣었어요. 점 하면 스트링 리턴 타입이기 때문에 스트링에 관련된 그런 프로퍼티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hello number 했는데 뭐 36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점 했을 때 넘버에 관련된 프로퍼티만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any로 넣었다고 다 any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any로 넣었기 때문에 타입 추론이 이제 불가능해진 케이스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인자의 타입이 리턴되는 거의 타입과 같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펑션 hello generic 이란 함수를 만들게요. 얘는 맞죠? generic 예.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걸 받을 수 있냐면은 내가 t라고 정한 이름을 받고 싶은 거예요. t. 그리고 얘는 그대로 t라는 이름으로 반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은 t라는 거에 타입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함수 내부에서는 이 t라는 아이를 내가 쓰겠다, 어떤 변수처럼 쓰겠다라고 설정하는 게 이렇게 뭔 가로죠 이거? 네, 괄호. 그래서 return 메시지 이렇게 하면은 네, 메시지의 타입이 return으로 된다. 요거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ello generic 하고 제가 여기다가 마크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스트링 타입을 넣었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스트링 타입을 리턴하게 돼요. 갖다 대면 네. 더 자세히 추론하자면 리터럴 마크라는 리터럴 스트링 리터럴 타입으로 이제 추론이 돼서 t는 마크라고 하는 리터럴 타입, 그러니까 당연히 리턴되는 거는 마크라고 하는 리터럴 타입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hello generic 하고 36이라고 쓰면 네, 36이라는 리터럴 타입으로 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이 값을 할당한 거예요. 값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타입을 추론해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는 헬로 제네릭을 쓸 때 여기다가 무조건 넘버 타입만 넣겠어 라고 얘를 먼저 타입을 지정해줘 버리면 이제 인자는 당연히 여기서 문자열을 쓸 경우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너 이 t에다가 앞에서는 넘버라고 넣기로 했는데 왜 스트링을 넣니? 라는 네, 에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지정하면은 얘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나머지가 얘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안 써버리면 얘로부터 추론해서 t에다 넣고 그걸 리턴 타입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n이랑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제고요. 가보면 헬로우의 리턴이 n이기 때문에 타입 헬퍼, 그러니까 타입 랭귀지 API에서 타입 헬퍼를 제대로 주지 않고요. 헬로우 제네릭을 사용하면은 이제 타입 추론 t가 추론되면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릭을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는 함수형일 때는 지금 함수 제네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일 때는 이렇게 함수 이름 바로 뒤에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t 주로 t라고 써요. 근데 t라고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t라고 쓰기 때문에 다른 거 많이 안 써봤거든요. 근데 주로 t 아니면 뭐 k 아니면 l 뭐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쟤를 l 쓰면 이렇게 저기 있는 타입들은 이 안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부분을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딱 지정하지 않으면 요 인자에 의해서 추론이 돼요. 다른 환경에 의해서 추론이 되는 거죠. 36에 의해서 추론이 돼요. 그럼 36에 의해서 얘 t가 이제 리터럴 36으로 추론되고 리턴도 리터럴 36으로 추론된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은 뒤에는 당연히 그거에 맞게 넣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예제는 같이 해볼게요. 네. 이그젬플 3번은요, 제네릭인데, 아이고, 헬로우, 어레이 형태의 제네릭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이거예요. 아까 전에는 그냥 우리가 t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똑같이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인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메시지는 t의 어레이 형태다. 이렇게요. 그리고 리턴 되는 거는 이렇게 t 형태를 받겠다. 그러면 리턴 했을 때 메시지를 리턴하면 에러 나야죠. 에러 나야죠. 그죠? 에러 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아니라 뭔가 이런 걸 넣어줘야지 맞는 거죠. 네. 타입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요 형태일 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로그 hello array 하고 여기다 이제 정상적인 어레이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뭐 hello world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t가 무엇이 됐을까요? 네, 갖다 대보면 스트링으로 추론이 됐어요. 자, 이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새끼를 뭔가 속이고 싶어. 네, 뒤에다가 뭐 오 이런 걸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안 나요. 순간적으로 에러가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에러가 안 나요. 왜냐면 자, 그러면 어떤 타입이 됐냐 갖다 대볼게요. 스트링과 넘버의 유니온 타입이 됐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빼서 쓰잖아요. 얘 리턴 타입은 이게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서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무조건 스트링이겠죠. 그죠? 첫 번째 거니까. 근데 얘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 또는 넘버로 찍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리턴된 게 스트링이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점 인덱스 오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넘버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버를 타입 카드로 빼주기에는 이거 너무 쓸데없는 짓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항마 펑션 hello 튜플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t라고 넣을게요. 근데 튜플이잖아요. 튜플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정해져 있는 배열의 어떤 그 타입들을 제대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인자를 넣을 거면 메시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t인데 하나짜리 튜플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k 그러면 k 그러면 t 그러면 return 점 메시지의 0번째. 자, 이렇게 하면요 콘솔 점 그냥 귀찮으니까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얘만 이름을 튜플로 바꿀게요. 얘도 이름을
튜플로 바꾸고요. 자, 첫 번째 거는 타입 추론이 어떻게 됐냐면요, t는 스트링, k는 스트링이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쓸 거면 어레이가 많다는 거죠. 물론 길이가 정해져 있다면 튜플이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t는 스트링, k는 넘버가 돼요. 그러면서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 정확하게 찍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원한 대로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이. 그렇죠? 네. 자,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튜플이면은 우리가 분명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지만 혹시 자 1, 2, 3 안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같이 알아본 것처럼 튜플의 타입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랭스가 제한이 생겼어요. 네, 랭스가 2예요. 근데 지금 3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3번에 예제로 잘 있습니다. 그 4번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제네릭을 펑션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네. t,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이런 타입을 만든 다음에 타입을 이 헬로 펑션에다 지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요까지. 네. 그냥 뭐 쉬우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이제 제네릭을 클래스로 하는 거예요. 5번이죠. 네. 자, 클래스 person 하고 person 5 이름 한번 붙일게요. 그리고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뒤에 거 아까 그 예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그 함수명 뒤에 이렇게 생긴 제네릭을 넣었던 것처럼 클래스 명 뒤에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t. 그럼 얘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는 t라는 타입을 어떤 설정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name이 나는 t로 할 거야. 요렇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처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가능해요. new person 5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은 person 5는 t가 그냥 오브젝트 형태로만 추론되어 있지 자세히 추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고 여기다 내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렇죠? 그러면은 t는 스트링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그럼 이 안에 있는 거는 스트링으로 처리가 되겠죠. 네.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 앞에다 제네릭을 지정하지 않고 쓰는 방법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t가 계산되는 방식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컨스트럭터 name이 t인 거예요. 이 name은 인자로 들어오는 인자로 들어오는 아이의 타입이 t라고 지정을 하겠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안 쓰고 여기다가 마크라고 쓰면은 아무 짓도 안 해도 name은 그냥 t가 돼요. 네. 그쵸? person 5 뒤에 스트링이라고 붙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다 만약에 제가 나는 t를 넘버 형태로 할 거야 그러면 에러 나죠. 그렇죠? 자, 당연히 제네릭은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t 말고 이번엔 k. 자, k는 ag. 그쵸? 이렇게 ag는 k. 그러면 마찬가지로 36. 그럼 이제 추론된 것도 제네릭은 스트링 넘버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const p5는 한 다음에 p5 점 찍었을 때 age에다가 제가 뭐 나는 남자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k가 넘버로 제네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age의 타입이 넘버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에러가 뜨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거는 6번 요것도 그냥 이그젬플 5에서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t가 그냥 아무거나 t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트링과 넘버의 유니온 타입에서만 나올 수 있어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전혀 엉뚱한 거 예를 들면 true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t는 스트링과 넘버의 상속받은 형태만 되기 때문에 스트링과 넘버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불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익스텐즈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멀티플 타입스는 방금 했죠. 아까 펑션에서도 했었고 tk. 자, 8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제네릭을 왜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뭐 좋은 유용한 점이 있겠지만 자, 유용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예제는 이그젬플 8번. 이그젬플 8번은요, 일단은 키오브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키오브. 타입스크립트의 키오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인터페이스 person이라고 할게요. 네임이 스트링이고, 맨날 하는 건 age가 넘버인 형태. 그쵸? 그럼 key of person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person 8 타입 타입 뭐 a는 네. 그럼 타입 알리아스와 뒤에 키오브 인터페이스 형태잖아요. 그죠? 그럼 키오브가 하는 역할은 A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나와요. 짠! 네임과 age 리터럴 타입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이 바로 직전에 했던 게 뭐냐면 익스텐지를 받았죠. 그럼 네임과 age를 익스텐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네릭에서? 그럼 네임 혹은 age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실마리가 슬슬 보이기 시작할 텐데. 자, 펑션 get 뭐라고 할까? get property 라고 할게요. 얘는 뭘 할 거냐면은 person이라고 하는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만들어야겠죠. person 8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네임이 마크고 age가 인 객체예요. 요 객체가 객체 중에서 왜 에러가 나지? 안 썼다고? 네. 얘를 일단 이렇게만 해줄게요. person 5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키는 이렇게 해서 return 이거 person 8로 받으면 안 되는구나. person으로 할게요. person의 키를 받겠다. 그럼 인덱서블인가? 이때 인덱서블 에러가 나는 거죠. 네. 어떻게 돼 이거?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라고 코드라고 생각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객체의 프로퍼티에 키 값을 주고 밸류를 빼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쓸 때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스트릭트하게 체크해 주는 게 없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네릭을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제네릭을 쓰면은 네. t라고 하는 걸 쓸게요. t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들어가는 t, 그렇죠? 그리고 k라고 하는 애는 이 익스텐즈를 받을 건데 뭐로부터 받을 거냐면은 key of t로부터 받을 거예요. 그럼 key of t는 뭐예요? name과 age의 그 유니온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배열이잖아요. 그 배열 형태를 중에 하나만 가져오겠다. 그럼 k는 뭐예요? name 또는 age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k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 받는 타입은요, t에 k면 person의 name의 타입을 가져오겠다는 거니까 스트링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만약에 name을 하면, age를 하면요, age를 하면 number를 가져오겠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get property 하고 앞에 person 5, person 8과 뒤에는 이제 고를 수 있죠. name과 age만 들어갈 수 있다고. 보통 여기서 오타 내면 뭐라고 많이 내죠? 왜 이렇게 많이 냈다 칠게요. 네. 자바스크립트라면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사실 타입스크립트라면은 제네릭을 쓰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2로 바꾸면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제대로 떨어져요. 네. 자, 마찬가지로 get 함수 말고 set 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function set property, 얘도 마찬가지로 t가 있고요. k는 extends key of t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person은 t고요. key는 k고요. 새로 넣을 값은 value는요, t의 k 타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set이니까 보통 set은 void죠. 네, 아니면 뭐 true, false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person의 키가요 value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그러면 set property에서 네, person a의 age라는 이름의 프로퍼티에다가 나는 40살이야. 네, 40살인데 문자열이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떴어요. 그럼 얘를 숫자형으로 바꿔주면 에러가 안 떠요. 이렇게 해서 타입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네릭을 사용하면.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제네릭 타입이 뭐 지금까지 안 써봤기 때문에 좀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통 제네릭 막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기초부터 제네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은 뭐 보통 이제 타입 데피니션 파일에 있는 제네릭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제네릭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타입을 한번 봐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게 있어요.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제가 뭔가를 추가한 건 없어요. 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partial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볼게요. 파셜이라고 하는 내장된 타입 제네릭 타입이 있어요. 그럼 얘는 실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커맨드하고 클릭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게는 어디 있냐면 lib.es5.d.tsa 있잖아요. 내장된 라이브러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Make all properties in T optional.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아까 뭐 넣었어요? person 8을 넣었죠. person 8을 넣었더니 key of t예요. 어렵다. key of t는 name과 age였죠. 그럼 그 중에 name 혹은 어렵죠. name 혹은 age 인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걔는 물음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어떤 타입이 되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타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내장되어 있는 2.1부터 나온 제네릭으로 한 좋은 예인 거죠. 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또 해볼게요. 타입. 자, read only. person 5는 자, read only 여기 있죠? 바로 나오죠. read only의 person.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마우스 올려보시면 자, 바뀌었어요. person 8인데 read only가 다 붙은 형태가 된 거예요. 저런 거 어디다 쓰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종류의 예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장됐겠죠. 얼마나 많이 쓰인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내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이런 형태도 있어요. 아, 이건 좀 그러니까 픽 그냥 A라고 할게요. 타입 A는 픽을 하는 거예요. 픽. 어디서 픽을 하냐면은 person 하는데 아이고 위에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픽한 거예요. 뭐냐면 person 8에서 key of person 8에 있는 아이를 지정해 주면은 그 아이의 타입을 픽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스트링. 자, 여기까지는 조금 쉬운 편의 제네릭이고요. 좀 어려운 편의 제네릭을 보고 갈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drop xyz라고 하는 함수는요 t예요. xyz를 extend 하는 t인데요, 걔는요 오브젝트를 인자로 바꾸요. 걔는 결과가 픽을 하는데 t에서 key of t와 t의 xyz를 제외한 키오브들을 t에서 픽한 형태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함수가 뭘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 함수가 뭘 하는 거냐면 drop xyz가 뭘 하는 거냐면은 xyz 말고 다른 프로퍼티가 가득 차 있어요.
X, Y, Z 말고 A, B, C, D, E, F, G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걔를 인자로 넣었을 때 결과물이 X, Y, G를 뺀 나머지 오브젝트의 타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 보세요. 키 오브 T에서 X, Y, Z를 뺀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A, B, C, D, E, F, G 이런 아이들의 모음이겠죠. 그 모음을 T에서 픽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더 어려운 게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네.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정도까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네. 익스클루드도 내장돼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있죠. 익스클루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버 여기 쓰이죠.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뭘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으면 네버라고 달아버리면은 오류를 주니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럴 때 쓴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네릭은 여기까지 마칠게요.